자, 오늘 이제 12월 30일이고요. 이제 배당락도 끝났고 이제 올해 증시 이제 오늘 이제 폐장했죠, 그죠? 오늘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저녁 방송을 열은 이유는 그냥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드리고 싶어서 열었고요. 뭐 평상시처럼 이제 지수도 이제 오늘 잘 올라왔는데 지수도 좀 봐드리고 그 다음에 호재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호재 거래들 좀 얘기해드리고요. 오늘 뭐 보면은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드리고 내년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 좀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녁 방송도 계속 열고 있는데 좀 도움들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그 신규로 이제 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이제 좀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방을 한 2, 3개월 정도 들었다. 근데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전 기분 좋더라고요. 네, 무방. 네. 무방을 이제 한 2달 넘게 들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대요. 그래서 저녁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저녁 방송할 때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죠? 네. 종목 추천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무료 종목 추천. 네. 근데 이제 시황 잡아드리고 뭐 자꾸 속지 마셔라 그리고 힘내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모르겠어요.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정회원들은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우리 유료원들은 저한테 되게 평상시에도 되게 잘해주시는데 무방위원분 이제 신규원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것 또한 또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도 열심히 이제 방송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또 같이 참여를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 잠자리님이 뭐 인버스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인버스 얘기도 오늘 해드릴 거예요. 네. 우리 회원이 또 이제 해주신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들어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2020년 한 해를 한번 마감을 해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앞으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전문가를 계속 하기도 하겠지만 올해 2020년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특이한 장이었어요. 왜 특이했냐면 그거 아세요? 올해는요 폭락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딱 한 번. 네, 폭락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 자 이제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어떠세요? 폭락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달짜리 폭락 이거. 그리고 나서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폭락 나온다, 조정 온다, 끝났다, 팬데믹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1년에 최소한 2번은 조정이 나와요. 근데 올해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끄러웠잖아요. 조정 온다고, 폭락 온다고, 끝났다고. 그쵸? 네. 그래서 더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2020년은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올 한 해 수고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있었던 일들 있죠.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주식 투자 계속 꾸준하게 하실 거죠, 그죠? 네. 그러시면 절대로 올해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지 않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을 떠올리시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꼭이요. 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영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를 잠깐 먼저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1.88% 아주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황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잡아드렸었는데 영국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있죠. 그것 때문에 하락했던 거는 그냥 단 하루였어요. 딱 하루만 하락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네. 코스닥도 한 3일 정도 시간을 끌긴 했지만 결국에는 문봉 하나 나오고 3일 시간 끌다가 바로 감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이 아니라 투매 왔죠. 그렇죠? 지수가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는 저희는 그 얼마 전에 수익 실현을 다 해버렸어요. 다 했는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를 보세요. 오늘 8만원 넘어섰죠? 8만 1,000원에 끝났습니다. 아우 예뻐요. 그죠? 네. 저희는 7만원 전후에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과열됐어요. 과열됐다고요. 제가 과열됐다고 하면 그게 오늘이 고점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 입에서 과열 얘기 나오면 아시죠? 주가가 조만간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과열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차트로 보면요.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차트부터 원래 볼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과열됐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근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 지표인데,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LG전자도 볼까요? 잠시만요. 상한가 한번 나오고 계속 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량거래도 터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과열됐습니다. 뜨거울 때 물건을 만지면 손을 뒤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손도 화상이죠. 화상을 입는데 그걸 크게 보면은 막 살짝 떨어져 나가고 진물 나오고 생각보다 나쁘죠. 그죠? 오래 가잖아요. 회복될 때.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과열된 주식 잘못 건드리시면요, 그거 굉장히 아프고요. 네, 그거 치유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LG전자하고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주 그냥 더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로 싹 뉴스가 바뀌었어요.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만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외국인이 요즘에 뭐 하고 있느냐? 12월 한 8일? 네. 크리스마스 한 2주 전부터, 네. 대략 2주 전인데요. 2주 전부터 이분들이, 네. 열심히, 네.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잠깐 연기금이 안 보이는군요. 연기금도 투자 금액이 작지 않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인데 외국인이 열심히 팔고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연기금도 열심히 팔고 있어요. 주식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상업펀드도 되게 잘하거든요. 상업펀드도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근데 신문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아우 그냥 빨리 우리 자식들한테, 10대 애들한테도 지금 사람들이 삼성전자 못 사줘가지고 안달이 났대요. 삼성전자 투자를 독려하고 있더군요. 네. 제가 하는 얘기를 눈치채셨으면, 네,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눈치채셨나요? 네.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네. 한 2달 전만 해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 때문에 막 싸우다 보면 삼성전자가 막 말라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금세 말 바뀌었어요. 금세 말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이 싹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예, 미정형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쵸? 네. 뭐 눈치 못 채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과열됐다고 하면 그게 고점이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뭐 하나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꺾여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네. 삼성전자가 그러면 정말 과열이 돼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 조정이 올까요? 천만에요. 삼성전자는 조정이 오겠죠. 과열됐으니까. 그쵸?
이게 코로나 때 여기 4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2배 올라왔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정확하게 4만 3천 원이었나요? 4만 2천 원이었나요? 4만 2천 원이에요. 여기가 4만 2천 원이거든요. 대충 2배 하면 얼마예요? 8만 4천 원. 오늘 종가 8만 1천 원. 8만 4천 원 근처까지 갔을 때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돌리거나 누르겠습니까? 돌리거나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 관리된 거 맞고 외국인하고 사모펀드하고 연기금 수급이 이상해요. 신문기사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연말 연초부터 물리면 답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료 회원들 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왜 사야 되고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다른 테마주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막 그거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료 회원들한테는 제가 정회원들한테는 종목을 추천하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그걸 계속 얘기해요. 저녁 방송에서는 종목 추천 안 하죠.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방송을 들으면 돈이 벌려요. 저녁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안 물려요. 그리고 저녁 방송 포커스는 2개예요.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아셨죠? 네. 낮에 방송 들어도 마음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 방송은 수익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낼 수 있는지 그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녁 방송은 안 물리는 거에 그리고 여러분을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우리 정회원들도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신다니까. 아무튼 주의는 하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내년에 내년이라 봤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네, 이틀 딱 지나면 1월 1일인데, 자 코로나 문제가 잠깐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꺾이면 조정이 오나요? 삼성전자는 조정이 오는데 제가 요 얘기하다가 이제 끊어졌죠? 마무리 짓고요. 삼성전자가 꺾어지면은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2년 전에 저기 3년 전인데 3년 전에 삼성전자가 딱 하락하자마자 코스닥이 불기둥 뽑았어요.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딱 꺾이자마자 바로 코스닥 불기둥 뽑았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닥 불기둥 뽑았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딱 꺾이는 순간 여기에서 코스닥이 어땠는 줄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코스닥이 여기였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딱 꺾이자마자 코스닥이 확 날아갔어요. 삼성전자 꺾이자마자 확 날아갔다니까. 코스닥 지수가 또 살짝 꺾이자마자 중소형 테마주도 그냥 확 날아갔어요. 뭐예요? 순환매 정확하게 순서대로 돕니다. 삼성전자 꺾이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이 좋은 거죠.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좀 챙기시죠. 삼성전자 없으세요? 네. 사모님한테 조만간에 뭐 좀 해주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돈이 이제 제대로 걸리겠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폭락 나오나 그러진 않아요. 살짝 꺾겠죠. 밑으로 탁 치면서. 그리고 이제 박스권이나 뭘 만들겠죠. 돌겠죠. 그때부터 이제 개별주들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개별주들이 날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점상한가가 나와서 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별주들이 날아갈 때는 어떻게 날아가냐면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건 적으시건 상관없으니까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네. 개별주들이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요.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있죠. 나사에서 달 그때 착륙선, 뭐 왕복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우주선 쏠 때 어떻게 해요? 카운트다운 하죠. 발사대에다가 그죠? 우주선 딱 세워놓고 그죠? 로켓 딱 세워놓고 거기서 뭐예요? 발사하잖아요. 카운트다운 하고 그죠? 근데 카운트다운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무슨 총알 날아가듯이 팽 하고 날아가나요? 아니죠.
눈 감고 눈을 감고 상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날아가요? 연료가 점화가 되고, 그죠? 네, 점화가 되고 이제 연소가 시작되죠. 쫙 하면서 그럼 이제 연기 막확 일으키면서, 그죠? 네.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발사체가 서서히 지상에서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쫙 나가잖아요. 속도를 이제 붙이면서 하늘 향해서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네. 개별주 테마주들 올라갈 때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테마주들하고 개별주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진짜 무슨 파리처럼, 그죠? 네, 파리처럼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날아가지 않아요. 진짜 대장주들은 그렇게 날아갑니다. 카운트다운하고 그런 식으로 날아가거든요. 네.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종목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방송 전에 전체 종목을 한번 돌려봤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신고가 내기 시작하는 곳들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부실하죠.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도 지금 과열됐죠. SK하이닉스도 과열됐거든요. 저희 방에서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잘 보세요. 잠깐만요. 삼성전자 과열됐거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과열됐죠? 과열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세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돌리든지 조금 누르든지, 그렇죠? LG전자가 상한가 나왔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제가 전문가 저도 15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LG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LG전자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뽑았으면 당연히 바로 과열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형주들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딘가에서는 조정이 나와요. 네. 그래서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 테마주들이 날아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서서히 처음에 서서히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확 속도를 붙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그렇게 날아가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딱 판단이 쓰시면 그때부터는 단기 매매를 조금 접어야 돼요. 단기 매매보다는 수익률을 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서 스윙으로 치는 거예요. 만약에 스윙을 하고 있던 분들은 중기로 조금 바꾸는 거예요. 다 바꿀 필요는 없고 조금만. 이게 뭐냐면 더 들고 가세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수익을 더 내려면 보유기간이 조금 길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5%짜리 10%짜리 단기 수익 내다가 30%짜리 50%짜리 그 이상이 되는 수익의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한 달이건 더 들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0에서 50%짜리 이제 스윙이나 뭐 스윙이요. 30에 최소 30에서 50%짜리 수익이 나와요. 때에 따라서는 뭐 100%, 200%짜리도 나오거든요. 우리 방에서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근데 스윙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져가면, 일주일만 더 가져가면 100%, 200%짜리 이제 중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그렇게 날아가는 게 느껴지시거든. 그때는 포지션을 바꾸셔야 돼요. 단기에서 스윙으로, 스윙에서 약간 중기로, 약간만 포지션을 변경하시면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약간만 포지션을 바꾸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전략은 그렇게 간단하게 짜시면 되고요. 코로나 있죠? 네. 코로나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거 진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할 것 같고,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더 힘든 시간이 계속 좀 될 것 같고, 그래요.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가 내년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느 순간 사라지긴 할 텐데, 근본적인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쉽게 한두 달 만에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앞으로 그죠? 한 5, 6개월 정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안 좋을 거다, 경제가 안 좋고 뭐 나라가 망할 거다, 경제가 망할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마라, 현금 들고 있어라, 대충 단타나 치다가 그냥 끝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똑같은 이슈를 보는데 저 어떻게 보냐면
그래요. 코로나 문제 계속 지속되겠죠. 저 마스크 쓰는 거 저도 싫어요, 진짜. 마스크 쓰고 다니려니까. 마스크 쓸 때 좋은 건 딱 하나더라고요. 귀찮아서 면도 안 했을 때 있죠. 면도를 남자니까 면도 안 하고 돌아다닐 때는 그때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마스크 쓰니까 뭐 그냥 뭐 좀 약간 좀 지저분해도 수염이 그죠? 네. 뭐 남들이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편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정도 나머지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코로나가 작년 1월, 올해 1월부터 이게 터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악재가 돼가지고 이게 테마주가 형성되기 시작한 게 1월 10일 그때부터 막 이제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루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호재도 계속 나오면요, 호재가 아니고 악재도 계속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지속되면 악재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요번에 코로나 영국 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발견됐을 때 막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 때 제가 그랬잖아요. 속지 마시라고. 변종 바이러스 그거 원래 잘 나와요. 안 그런가요? 저도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뭐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제가 뭐 그쪽 출신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경험은 있거든요. 예전에 조류독감 있죠? 조류독감이 우리나라에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충북 음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발견됐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류독감이 수도 없이 변종이 나왔습니다. 변종.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조류독감 터지면은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조류독감 터졌을 때 사람들이 치킨도 안 먹고 닭을 아예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터지거나 말거나 그냥 닭 드시고 계란 후라이 드시고 다 드시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때는 뭐 변종 바이러스 안 나왔는 줄 아세요? 그걸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 중에 일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중국 같은 데서 하도 더럽게 사니까. 네. 그냥 그럴 때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테마주는 같지만 뭐 큰 문제가 없었다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 증시 딱 하루만 급락하고 올라가는데 코스닥만 3, 4일 동안 안 올라갔죠. 거기서 속지 말라 그랬던 거죠. 네. 이게 뭐냐면 내년에도 코로나 이슈가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영국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도 그냥 하루짜리 그냥 악재였거든요. 그리고 나선 다 신고가 났잖아요. 내년에도 코로나 이슈가 나오거든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 상태로 가면은요, 이슈는 살아있지만 그래서 테마주는 움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증시가 급락하거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코로나 이슈는 최소한 몇 달 동안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도 형성이 되고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겠죠. 코로나 그러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증시에 큰 악영향은 못 끼친다 이거죠. 정리됐죠, 그죠? 네. 코로나 이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공수처장에 누구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수처장 그분이 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장 그분이 정치적인 얘기로 이제 잘못 들으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수처가 필요한 거지 공수처장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공수처를 왜 저렇게 빨리 만들었을까? 왜 저거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지금 일을 저렇게 급하게 진행을 할까요?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해바뀌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또 이제 선거 준비해야죠. 4월 달에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 쪽에는 사람을 보낼 거고요. 부산 쪽에는 돈을 보낼 거예요. 물론 서울 쪽에도 이제 돈이 나가겠지만 돈보다는 인물의 중심을 둘 거고 부산 쪽에는 이제 돈을 내려보낼 거예요. 그러면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이 아씨 저 부산에만 돈 주고 우리는 안 줘? 섭섭해 하시겠죠? 호남에도 보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안 주는겨? 이러시겠죠. 그죠? 충청도 사투리 잘 따라했나요?
우리는 안 주는겨? 그러면 이제 그쪽에도 뭘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강원도 분으로 착하셔가지고 말씀드릴 별로 없으신데 그쪽에도 뭔가 나가긴 나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분들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만나보면은 되게 순수하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뿌리겠죠. 선거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네. 돌멩이님이 네, 한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거에 이제 해바뀌면 바로 선거전으로 들어갈 건데 그 신호탄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이런 얘기 위주로 하죠.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 입장. 선수 입장이 뭐예요? 선수 입장. 민주당에서 누가 서울시장에 나올 거냐 또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겠죠.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경쟁하겠죠. 야당에서는요. 안철수 씨가 야권 단일후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홍정욱 씨는 그냥 슬슬 안 할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른 것들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슬슬 이제 야당에서 누가 나올 거냐, 여당에서 누가 나올 거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뭔가를 싹 정리하잖아요. 박원순 씨의 사건도 지금 정리했잖아요 이번에.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게 옳다 그러다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저는 이제 뭐 주식 방송하는 사람이지 주식 전문가지 그쪽 유튜버가 아니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근데 아무튼 뭐 갑자기 선거 수사 끝났는데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다 바로 끝나잖아요. 공수랑 뽑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선거 치러야 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저도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잘 모른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봐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보이시겠습니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선주는 보통 세력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매집을 해놔요.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 이벤트 3개월에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매집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3일 전에 6일 전에 매수해놓고 3일만 안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력들은 대선주 매집할 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매집합니다.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3일도 6일도 못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실력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세요. 돌아가는 거 안 보이세요? 선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어제 가상화폐 얘기도 잠깐 했었죠. 그쪽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은 가상화폐를 하시면요 돈이 별로 안 벌려요. 그리고 24시간 하셔야 돼요. 거기 24시간 쉬질 않으니까. 근데 가상화폐 관련주 주식을 사시면요 하루에 딱 6시간 반만 6시간 반만 보시면 되고 수익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쪽 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그거 말고 이거 주식해라. 그냥 힘들잖아 그거. 말 안 들어요. 우리 회원들이 주식으로 오히려 더 큰 수익 내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주식도 그쪽으로 파시면 다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 관련주도 깨들고 있습니다. 대선주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도 대선주 하나 사놨어요. 올해 마지막 추천주가 윤석열 씨 대선주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까지는 아니고 거의 몰라요. 네,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사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시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좀 과열돼 있으니까 좀 피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과열됐다는 얘기는 개별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호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지금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고 수사 결과 발표하고 덮고 끝내고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는데 서울시장은 사람 쪽을 포커스에 맞춰야 되고 부산이나 이쪽 호남 충청도 이쪽은 뭘 맞춰야 된다고요? 네, 돈에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선거 대선주가 부류가디가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정책주겠죠. 선거용 정책주. 선거용 정책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내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네,
이제 이 얘기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저는 제가 제 입에서 대선주 얘기가 나오면요, 기본 1시간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10시 넘어가 버려요 또. 네. 그건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현이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현이 들어와 계시나요? 아까 얘기해드린다니까 깜빡했네. 네. 저기 다음 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이 있어요. 네. 공개 방송 있으니까 월요일날 그 들어오시면, 월요일날 딱 하루만 할 거거든요. 요즘에 자꾸 그 회원가입 문의도 많고 이벤트 안 하냐는 문의가 많으신데, 1월 4일날 월요일날 공개 방송 하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돼요. 그날 딱 하루만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이트에서 사무실에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1월 4일날 하루만, 네, 공개 방송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벤트 원하시는 분들은 그날 하시면 돼요. 네. 이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코로나 얘기 말씀드렸죠. 셀티리온 같은 게 지금 떠 있거든요. 재료가 계속 나오는데 못 올라가죠. 제가 진짜 코로나 관련주들은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셀티리온이 버벅버벅거리고 있는데, 셀티리온이 못 올라가고 옆으로 돌리거나 약간 하락하죠. 그러면 중소형 바이오주들, 화염 방사기 아시죠? 화염 방사기에서 불 뿜어져 나오듯이 종목들 불기둥 뽑을 수 있습니다. 셀티리온이 급등하면 안 되고요. 셀티리온이 옆으로 돌리거나 약간 하락하면요. 금상첨화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이쪽에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셀트리온이나 그 호재를 코로나 관련된,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중에서 코로나 관련된 그 뭐 재료들, 이런저런 재료들이 있겠죠. 그거를 갖다가 재료가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런데 그랬어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재료가 계속 나오는데, 셀트리온이 그 재료를 안 받아들이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재료를 누가 받겠어요? 형님 가기 싫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갈게.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이 받아서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못 가고 중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이제 바이오주들 많이 떠 있죠.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자꾸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거래가 이만큼 나왔는데 신고까지 못 내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 단서를 달았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은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러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재료는 공급되는데 못 가고 자꾸 버벅거린다. 그럼 그 뒤에는 갑니다.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은 진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방송을 길게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는데, 짧게 하라고 하면 짧게는 못 하겠어요. 습관된 나가. 네, 김원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초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예요? 중소형 바이오 회사에서도요, 임상시험 결과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바이오주들 급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그 재료가 뭐냐면 임상 발표 기대감. 그걸로 주가 많이 올려요. 상한가 나오는 가장 많은 이유가 임상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년 초에 그 예정되어 있는 게 꽤 많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제가 원래 바이오주 좋게 얘기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좋게 얘기할 때는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좋은 재료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굵직한 거 3개만 얘기했어요. 대선주하고 바이오 2개만 얘기해도 이게 어딘데요? 그쵸? 네. 그리고 가상화폐, 그쪽은 뭐 바이오나 대선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3가지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내년 초에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밤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이렇게 강의 내용을 쫙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다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진짜 2020년처럼 심리 싸움이 심했던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10년 전이죠. 일본에 그 대지진 났을 때 그때도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영국이 2016년에 브렉시트 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하여튼 아수라장이었어요. 2011년도, 2012년도에 막 유럽 막 망한, 그리스 망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막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었어요. 개성공단 옛날에 그 폐쇄했을 때, 탄핵됐을 때, 이재용 부회장 감옥 갔을 때 아수라장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당선됐을 때 김정은하고 싸우고 막 김정일 죽고 막 그랬을 때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올해처럼 이렇게 신일 싸움이 심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올해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랑 싸웠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회원들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전문가인 진검승부 저희 본명이 박병주입니다. 박병주 입장에서 누구랑 싸웠을까? 세력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회원들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방위원분들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싸웠는지 아세요? 비관론자들하고 싸워요. 비관론자들하고 맨날 그냥 비관론자들 그 사람들 말 들으시면 안 된다, 뭐 유괴범이다, 자꾸 그분들 얘기 듣고 자꾸 나쁜 생각하시면 안 된다. 1년 내내 그 소리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내내 그 소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속으시면 안 된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네? 제가 막 그랬잖아요.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들 방송 안 들어요. 네. 제 거 하기도 바빠서 다른 사람 방송 볼 시간도 없어요. 유튜버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방송을 많이 하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 네,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1년 내내 그 사람들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맨날 코스닥이 인버스 있죠? 인버스, 고포스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고. 지수가 조정 나올 걸 걱정하지 말고 상승장에 소외당할까를 저기 하셔라, 걱정하셔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상승을 외쳤죠. 제가 상승을 계속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도 비관론자들이 안 된다고 조정한다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분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싸운 거죠. 싸우다가 어쩌다 보니 그냥 그분들하고 싸우다가 그죠?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계속 얘기해드렸던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드렸고 물론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했어요. 비관론자들은 차트에 근거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죠? 증시가 또 잘 올라갔고 이렇게 좀 심하게 흔들 때마다 자꾸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그게 도움들이 많이 되셨다고 하네요. 내년에도 있는 그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비관론자들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주식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있죠? 손실이 별로 난 건 없는데 내 마음이 힘들었었다. 그러신 분들은 비관론자들이 뿌려대는 그 부정적인 전망, 그죠? 공포 분위기, 조정 올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내년에도 제발 부탁인데 비관론자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러시면 가난해진다니까요. 가난해진다니까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조정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올해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최고의 주식 교환인 것 같아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아셨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요. 또 다른 말로 이제 고통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런 말도 있는데 똑같아요. 2020년 신고가 그죠? 마감하면서 끝나는데 코스피는 이제 사상최고가 갱신했죠. 이게 다 뭐예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 겁니다. 걱정의 벽 맞죠, 그죠? 힘들내시고 내년에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비관론자들이랑 싸우세요. 여러분들 자신들끼리만 싸우지 마시고 비관론자들이랑 싸워서 이기시고요. 절대로 세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세력하고 싸우시면 져요. 세력은 호랑이고 여러분들은 호랑이 사자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도망가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세력하고 붙어 싸우시면 안 돼요. 세력이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제가 내년에 좀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뭐 안 궁금하세요? 세력이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세력이랑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우신 그런 수많은 매매 기법이 세력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 기법을 가지고는 절대 세력이랑 같이 수익 낼 수가 없어요. 네, 세력이랑 친하게 지내셔야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올해 그 심리 싸움이 참 심했고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제 자신하는 게 있어요.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인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항상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두 가지로 보답을 해줘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그 상장도 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도 줘요? 네. 뭐 등록금도 주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상장도 주고요, 그죠? 돈도 주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돈도 주고요, 상장도 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실력 향상입니다. 레벨업이 되세요. 네. 실력을 키우기에는 가장 좋았던 한 해가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편안하게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내년에는 좀 편안하게 흔한 말로 좀 꽃길만 진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고 싶으시죠,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큰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얘기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내년에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게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비관론자들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긍정론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네. 증시 비관론자들은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요, 제가 배우고 제가 전문가하면서 주식하면서 이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네, 맞아요. 많이 올라오면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올라올 때, 그죠? 네. 거래를 실어서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양질의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쭉 올려요. 올릴 때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닥을 잘 다지고 털을 다지고 기둥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기둥 세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주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이 기둥을 갖다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급등하면 반드시 누르거든요. 근데 누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안 눌리겠죠. 워낙 기둥을 탄탄하게 박아놨기 때문에, 이빨로 따지면은 임플란트 같은 거죠. 기둥을 잘 심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그 이빨을 쓸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둥을 갖다가 엄청나게 오래 제대로 박아놨어요. 설령 눌러주는 조정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별로 안 빠지고 팽 하고 올라갈걸요. 기간 조정이 나와도 그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테마주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가겠죠. 그만큼 기둥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여태까지 항상 그랬어요. 네. 기둥을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론자 아저씨들은 1년 내내 맞추지도 못했지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자꾸 떨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에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회원 중에 아름드리 나무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름드리 나무님이 저희 방에 들어오신 지 몇 개월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 고버스 아시죠? 인버스 2배짜리. 인버스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1%씩 수익이 1% 하락하면 1% 수익 나는 거죠. 거꾸로 지수가 오르면 손실 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 방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제가 무방에서 막 하는 얘기를 듣고 비관론자들 비관론자들하고 싸우는 얘기를 막 이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본인께서 사셨던 인버스 고버스 2배짜리 고버스를 갖다가 한 주만 빼고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냥 약간 수익 본 상태에서 다 팔아버렸대요. 제 얘기 듣고 한 주 남겨놨는데 현재 한 주 남겨져 있는 이 고버스 수익률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60% 납니다. 거기에서 제 얘기를 듣고서 이제 주식을 하고 나머지 고버스는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한 주만 남겨놓고 기념으로 하나만 남겨놓으셨다네요.
인버스, 즉 지수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지금 큰 손실 입고 있습니다. 근데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이런 삶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내년에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그만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매집 잘해놓으신 중소형주들이 불을 뿜으면서 열심히 날아갈 거기 때문에 날아가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좀 편안한 수익들 내년에는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원래는 한 8시 20분, 20분, 한 8시 30분 정도에 또 끝내고 그냥 덕담만 하고 삼성전자 얘기만 조금 해드리고 덕담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뭐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 1월 4일날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할 거고요. 네, 월요일날 공개 방송 할 겁니다. 할 거고 잠깐만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 주소 여기다 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뭐 문의 주세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로 문의 주세요. 네. 요거예요. 네. 일로 문의 주시면 되고 공개 방송은 1월 4일날 딱 하루만 할 겁니다. 네, 하루만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는 올해 고생하셨던 거 2배, 3배, 아니 한 10배 정도씩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방송 때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그 얘기 드리려고 해요. 미리 생각 좀 해놨는데 그 주린이 분들 있죠? 특히 주린이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4월달하고 5월달에는 수익이 많이 났는데 요즘엔 수익 내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 공통적으로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1월 4일날 월요일 공개방송할 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네. 공개방송 꼭 참여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그때 유튜브로도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네, 그때 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광현님도 내년 초에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기 전에 이쪽으로 메일 좀 보내주시고요. 네, 다 상담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월요일 날 봬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